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면 내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서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반비자는 무엇인가요? 동반비자란 주 신청자가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가족이 모두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주 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동반가족 비자라고 하면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를 소지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성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동반 가능한 자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나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만 21세까지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주 신청자와 가족은 모두 주 신청자의 취업비자와 같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캐네디언과 동일하게 의료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캐나다 직업분류상의 NOC 레벨 B에 해당하는 숙련직 취업비자 소지자라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원칙적으로는 의료 혜택이 없지만 BC, 알버타, 사스카추안주처럼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지정교육기관에 등록된 학교에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학과정인 경우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항으로 신청할 경우 주 신청자와 같이 입국하면서 혹은 주 신청자가 먼저 입국한 후에 가족은 뒤이어서 입국하면서 공항이나 국경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서서 그 자리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반비자를 즉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미리미리 신차 검사를 통과해 두어야 하고 공항에서 내가 직접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 신청자가 먼저 입국을 하고 가족은 언제든지 나중에 ETA를 통한 비지터 신분으로 방문 입국한 후에 캐나다 안에서 온라인으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공항 인터뷰를 피해서 서류 심사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 동반비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분들은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동반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주 신청자의 비자로 자녀는 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입국 시에 여권에 스탬프만 받아두어도 비자가 수속되는 동안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입국할 때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을 참고하셔서 여행자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두면 좋겠죠? 동반가족 비자는 공항에서 신청을 해도 인터뷰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온라인 진행을 해도 대기 시간 동안에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느 방법이든 편한 방법으로 정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 신청자의 취업비자와 재직증명서 혹은 학생비자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동반 방문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방문비자 신청서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18세 이상의 자녀가 공부를 하려면 방문비자 대신에 반드시 학생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되 신청서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자녀가 한 부모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로부터 여행 동의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는 아무리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나 문제가 될 만한 점이 발견되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주의할 점을 잘 대비하고 답변을 미리 영어로 준비해 온다면 좀 덜 긴장되지 않을까요? 그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 캐나다가 너무 좋고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년짜리 비자를 신청한다면 2년 동안만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무리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어도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임시비자 소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거주만 허락된 신분이기 때문에 인터뷰 시에 내가 받게 될 비자 기간 이후에도 캐나다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단, 영주권용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다라는 정도는 언급해도 됩니다. 두 번째, 까다로운 오피서를 만날 경우에는 여행 가방뿐만 아니라 핸드폰, 이메일, 심지어는 개인 SNS까지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은 지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영주권 관련 서류를 잔뜩 들고 오거나 3월에 단순 방문을 하면서 겨울옷을 여러 벌 가져온다거나 입국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ETA 신분으로 동반 비자 신청 없이 단순 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왕복 티켓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반 가족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낯선 곳에 새롭게 적응하려면 가족의 서포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온 가족의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위해 동반 비자도 빈틈없이 준비하세요.